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옛 회사 동료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계좌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카카오 몇 년 전에 사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시멘트 관련, 뭐 중동 재건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를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다 마이너스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이닉스나 삼성전기가 없냐? 너무 비싸서 못 샀다.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 그리고 그분과 헤어지고 또 저녁 때 다음날 또 어제죠. 금요일 날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과 또 친분이 있는 분이 그 다음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제 그분도 지금 너무 고점이라 못 사셨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없다. 너무 비싸다. 너무 고점인 것 같다. 너무 과열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도주 없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냐라고 뭐 제가 문의드렸습니다만 너무 과열된 상태라 자기는 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 늘 이야기하는 제 친구도 뭐 항상 주도주를 최근에 많이 사긴 합니다만 주도주 말고도 주도주 아닌 뭐 테마주들도 많이 사거든요. 잔잔바리로. 근데 이게 뭐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본능적이랄까? 굉장히 상식적인 어, 매매 패턴이긴 하거든요. 그 매매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미의 역사. 테마주 100만 원어치는 뭐 쉽게 사죠. 잃어버려도 뭐 상관없다. 없는 돈이라 치면 된다. 물려서 회복되겠지. 근데 주도주 1억은 못 사거든요. 어, 주도주 1억은 못 사요. 항상 사라고 말씀드리지. 그 이유가 뭐고 왜 그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요 사례로부터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지 소로스 잘 아시죠? 퀀텀 펀드 창립자죠. 파운더. 그리고 드래켄 밀러라고 유명한 투자 같은 사무실에 있었고 퀀텀 펀드 운영하고 있었죠. 요즘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 누굽니까? 스캇 베센트 또 그때 사원인가 대리인가 있었고 드래켄 밀러가 과장이나 뭐 실장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임원 정도 전략 뭐 CEO 정도 됐었고 소로스가 뭐 당연히 그 파운더니까 회장이었을 거고 그렇게 세 명이 같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스카 파센트 지금 현 92년도 오니까 한 30년 전이죠. 그때 이렇게 하시는 그 일화 있잖아요. 펀드와 공매도 쳤었죠. 선물 옵션으로 공매도 치고 펀드 하락에 대비해서 현물은 사고 그래서 한 10조 정도 베팅을 했을 거예요. 10조 한화로 10조 정도 베팅을 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92년 블랙 웬즈데이죠. 92년 9월 12일인가 10조 베팅해서 하룻밤 사이에 1조를 먹죠. 어, 헤지펀드의 어떤 그 전설적인 뭐 사건인데요. 그 다음 그때 1조면 지금 뭐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한 10조나 20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년 전에 1조라면 지금 가치로는 뭐 요즘은 워낙 1조 뭐 10조가 흔해져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략은 그 뭐 다른 뭐 내용은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건 전략은 그때 드래켄 밀러가 짰습니다. 판도아의 현재 상태가 평가 절상이라고 본다. 도저히 구조적으로 계속 이 절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분석을 6개월 동안 하고, 자, 반도 공매도 칩시다라고 소로스한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소로스가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야, 이거 100% 가지고 되겠어? 야, 더 때려. 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풀로 때려. We should have 200% of net worth in this trade. not 100%가 아니라 200% 때려라. What you describe 뭐 말하죠. What you describe in an incredible one way. 야 이렇게 좋은 게 없어. 다시는 안 올 거야. Do you know how often something like this? 야 언제 다시 올 거야? 이런 건 없어. 왜냐하면 평가 절상의
파운드와 평가 절상은 상방에 막혀 있었고, 평가 절하로 가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더 하방으로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하방으로는 한 20% 정도 열려 있었나? 상방으로는 0.5% 정도. 그러니까, 0.5 대 20%잖아요? 0.5%대 20%. 1대 40이에요. 손익비로 보면. 손익비가 너무 훌륭하다. 야, 잃으면 0.5%를 잃는 거고, 먹으면 20%를 얻는데, 이거 10조 배팅 안 할 이유가 없죠? 저 같아도 할 것 같고. 해서, 한 5조만 배팅 할게요. 순차적으로. 드래켄 밀러 그렇게 제안하죠. 아니다. 순식간에 10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팅을 해라. 레버리지를 극도로 사용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핵심은 요 이야기입니다. 핵심 질문. 확신에 비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미 투자가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작죠? 배팅 금액도 작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던 뭐 1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말씀드렸나요? 대한민국 규칙 투자가가 지금 계좌가 한 1,400만 개 정도 되는데 90%가 1억 미만입니다. 투자 금액이. 계좌에 있는 잔고가 1억 미만에, 1억 미만의 90%. 그리고 3억, 계좌 잔액이 한 3억이 한 5%. 95%가 3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5억이 한 2%, 2%가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억은 0.1%? 10억은 0.1% 정도 일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언더가 99.9%예요. 10억 언더가. 1억 언더가 90%고.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아니야, 이게 90%가 1억 미만이라는 이야기. 왜냐면 확신이 없어. 철학이 없고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확신을 해서 하더라도 실패할 또 확률이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행하지 못하죠. 자, 요 이야기를 왜 했냐? 그 결국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과 1억. 사이즈가 달라 보이지만 어, 동일한 리스크와 다른 수익액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 일화를 통해서 요걸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카지노의 비유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앞에 일화가 좀 더 쉬울 텐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다 카지노 손님처럼 주식 트레이딩 하는데요. 실제로는 카지노 주인처럼, 내가 카지노 운영처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과 카지노에 가는 손님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런 겁니다. 카지노 손님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잘 모르죠. 당연히 알면서도 가죠. 51대 49로 보통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카지노가 왜냐면 그 중간에서 술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들도 운영하고 뭐 술도 주고 뭐 그 딜러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카지노가 50일 그다음 손님이 49 형태로 보통 설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불리한 줄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기면 더 베팅하고 지면 많이 하라고 더 베팅하죠. 회복하려고 한도가 없고 한 번에 지면 전자상 당진 가능하는 구조로 하죠. 100%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베팅한다는 이야기. 한 판 더 심리가 그걸 좌우하죠. 테마주 하는 거랑 카지노 심리가 거의 비슷하다. 카지노에 고객으로 참여하는 거. 두려움 없고 작은 금액이라 두려움이 없으면 아마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조적 손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냥 재미로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카지노 사장은 어떤 마인드예요? 기대 수익률이 일단 플러스로 운영합니다. 당연히 51대 49만 해도 플러스잖아요. 자기가 51을 먹는 거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하면 수익이 누적되겠죠. 테이블 한도 손절합니다. 테이블 안 되면 테이블 클로징 하죠.
해당 테이블이 계속 잃는다. 그냥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전 여자는 한 테이블 쭉 여러 뭐 테이블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프리미엄도 있고 저거도 있고 뭐 저는 한 번 갔었나 안 갔었나 아직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한 번 갔으면 한 번 아니면 안 가는 거든. 예. 왜냐면 주식 투자 자체가 카지노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카지노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손익비도 안 좋은데. 손실은 비용, 파산만 막으면 된다. 손실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산 나지 않죠. 왜냐하면 손익비도 유리하고 승률도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양의 값이에요. 당할 수가 없는 구조야. 한 판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판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망할 수가 없죠. 기대 수익률이 양의 값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따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양의 값으로 더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주도주를 카지노 주인처럼 운영하면 당연히 양의 기대값을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그 구조입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력이라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양의 값을 양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게임을 계속 한다면 대수의 법칙 오랫동안 큰 반복 횟수를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양의 값에 플러스 수익으로 귀결된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카지노 사장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카지노 손님의 철학이 아니라 카지노 사장의 철학으로 주식 투자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억 그러면 자 주식으로 와서 1억 자산가 그럼 어떤 구조로 지금 카지노 사장 아전에 드래켄 밀러의 전략 조지 소로스의 방법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손실을 먼저 계산합니다. 1억 자산가 진입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스텝 1. 자, 일반적으로 손실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프로 투자가 손실을 먼저 계산해요. 아마추어 사회야구 하시는 분들이랑 프로야구 하시는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프로 트레이더들은 손실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기 얼마를 먹을 건지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 하려면 자기가 KO 당하지 않을 정도까지의 손실. 왜냐하면 확률 게임 아닙니까? 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자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다음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니멈을 개런티를 한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먼저 계산한다. 어떻게? 총자산. 보통 이거 일반론입니다. 보편적. 보통 총자산은 2% 정도 세팅을 합니다. 1억을 가지고 있다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2천만 원이겠지만 1억 기준으로 일단 계산해 볼게요. 1억은 200만 원 정도, 보통 2% 정도, 총자산은 2% 정도 세팅합니다. 이 금액이 사라져서 다음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보통 2%입니다. 그죠? 손실 가능성 2% 정도니까 200만 원 정도, 2% 정도는 손실해도 다음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손절거리로 포지션을 역산합니다. 자, 200만 원 나왔죠? 어차피 한 종목에 배팅하면 200만 원의 변동폭이 2%니까 굉장히, 근데 한국 주식시장,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한 10% 정도 주도주라도 그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뭐 마찬가지고 10% 이상의 변동성을 가지잖아요. 한 종목에 다 때려 박으면 2% 이거 순식간에 하는 거고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구조 2%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따라서 어차피 200만 원 수준이라면 10% 정도 한 종목을 10% 정도의 손절 라인의 변동성들을 감안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10%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그럼 역산하면 10% 10% 났을 때 마이너스 200이 손절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역산하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손절 라인이 200만 원이 되는 그 모수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을 베팅 금액으로 2천만 원으로 역산합니다. 이렇게 역산되는 겁니다. 자신의 포지션 규모는 보편, 일반적인 원칙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총 자산의 2%, 그죠? 그리고 손절 라인 10%, 뭐 보통 프로 트레이더들이 손절 라인 10% 잡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 분들은 마이너스 7% 잡습니다. 그죠? 윌리엄 오닐 뭐 이런 분들은 한 7%로 잡고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 손절, 10%는 무조건 손절입니다. 하면 이자만 자기 그럼 끝났죠. 손절 라인 10% 나왔고 자기 토탈 금액 2% 나왔고 그리고 종목별로 10% 하니까 역산해서 나왔죠. 그죠? 종목별로 손익비 손익비 1대2 정도가 뭐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항선과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어차피 변동성을 가지고 가니까 기술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이 자리 아니죠. 이 자리죠. 여기서 10% 더, 10% 빠지면 당연히 손절이죠. 여기서 10% 빠지면 당연히 손절이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죠. 글쎄, 여기서 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2%라는 거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 1대2 정도는 나와야 줘야 된다는 거죠. 요런 자리들만, 요런 자리들만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문 용어로 뭐 R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리턴일 수도 있고, 뭐, 리스크 리워드, 뭐, 이렇게 레티오라고, 트레이딩 기준이 보통 요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을 얼마로 할 거야? 리스크 얼마야? 10%야, 얼마야? 카지노 게임과 트레이딩으로 비교하고 한도 집행 손절 타이밍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켈리라고 그 맥주 켈리 있잖아요. 맥주 켈리. 이 켈리 전 개인적인 생각은 뭐 업체에서는 keep naturally 의 준말을 켈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여기 켈리 방정식 켈리 공식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최적의 배팅 비율이거든요. 술 먹을 때 술을 먹는 이유도 보통 어떻게 보면 좋은 만남, 좋은 뭐 썸 이런 것들의 어떤 일환으로서 그 뭐 술자리라고 본다면 뭐 이름이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켈리 예, 맥주 이름요. 이렇게 합니다. 기대값이 양수일 때 최적의 배팅 비율. 기대값이 음수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기대값이 음수이면 기대 수익률이 보통 승률 곱하기 손익비잖아요. 승률 곱하기 손익비인데 기대값이 음수인 경우는 배팅을 하지 마라가 켈리 방정식입니다. 켈리 공식. 어떤 것들이 와도 뭐 기대값이 음수인데 대수의 법칙대로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잃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잃는 확률로 수렴하게 되는 것으로 진행된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대수의 법칙이. 흔수는 확률에 수렴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주도주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익히 알겠지만 주도주는 승률이 보통 한 60% 정도 나오죠. 세마주는 보통 한 20% 정도 나옵니다. 손익비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도 쉽게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죠. 손익비도 2대 1로 가져가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주도주. 근데 테마주는 반대죠. 1대 2죠. 그죠? 페율은 당연히 1 마이너스 승률이죠. 그러면 주도주의 경우에는 승률도 높고 손익비도 좋아요. 페율은 낮고 당연히 기대값이 양수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테마주는 승률은 낮고 기대값도 기대값이 뭐 상한가니 뭐 연속 상한가니라고 이렇게 현혹되지만 실제로 기간 수익률을 보면 주도주보다 훨씬 더 못하죠. 그래서 손익비가 1대2, 1대3 정도의 주도주가 이익이 1, 손실이 1 정도 나온다면 테마주는 1.2대 1 정도? 그러니까 긴 기간으로 보면 많이 오르지만 많이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익비는 그렇게 주도주 대비 좋지는 않습니다. 주도주 대비 좋다면 당연히 테마주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니까 주도주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1.2나 1.5 정도 될 거야. 자, 그러면 테마주는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주도주는 일반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앞에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 놨는데요. 테마주, 주도주 1억 포지션일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옵니다. 1대2로 똑같이 승률 60%, 손익비 1대2로 하면, 우리 계산대로 따라가면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수익률 곱하기 수익률, 이거 빼면 한 8% 정도 나와요, 기대 수익률이. 주도주는 6, 그죠? 손익비 1대2로 가정해서 들어갔을 때, 한 기대 수익률이 8%. 1회 매매당 2천만 원 넣어서 28에 16, 그죠? 16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전에 이야기했듯이 160만 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테마주들은 파산구조로 수렴하게 된다. 뭐 이렇게 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승률을 그냥 가정한 거예요. 뭐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승률이 보통 테마주는 뭐 25에서 30, 보통 한 20% 온다라고 봐야죠. 코스닥 일반도 사실 굉장히 후하게 좋지만 이것도 2, 30%, 코스닥 일반도 승률이 코스닥 주도 수익은 60에서 65% 정도 되죠. 6, 70% 정도 되죠. 주도 중앙으로 하면 7, 80% 정도 되는 게 일반론입니다. 손익비는 당연히 손익비도 더 좋겠죠. 단타 테마주 많은 것 같지만 오르는 만큼 떨어지는 폭도 크기 때문에 손익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일반 1대 1.5, 주도 수익이 2.5.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장기 투자 하는 이유가 여기 기대값은 위 공식대로 기대값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앞에 내용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이 이야기입니다. 앞 테마주 100만 원은 쉽게 사면서 주도주 1억은 쉽게 사지 못하는 이유를 앞에 이야기를 내가 심리편향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금액의 착시가 큽니다. 100만 원은 100만 원은 적은 것 같고 1억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어차피 손실의 규모를 퍼센트로 관리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이나 뭐 1억 투자해서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손절인데 어차피 테마주 200만 원 사서 200만 원 다 나가래 놔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총자산 대비 비율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를 봤듯이 기대 수익률은 주도주가 더 높은데 굳이 테마주 200만 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못하죠. 뭐 뭐 복권이나 뭐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뭐 복권 혹은 뭐 도박 이런 개념으로 테마주를 조금 뭐지 매매한다면 그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트레이딩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익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낮은 테마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도주를 매매하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그거 했을 때 그게 맞는 거고 재미나 도박이 목적이다 하면 당연히 테마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편향이냐? 뭐 데닐 카네만 그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행동경제학 데니엘 카네만 실증 연구 이건 뭐다 아시는 거잖아요.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배 이상 크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철학이나 뭐 투자 철학 이야기 하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크게 못 삽니다. 20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는 취미생활, 뭐, 누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취미생활 하는 정도의 노력, 취미생활 할 정도의 금액, 취미생활 할 정도로 투자를 생각한다면, 투자를 취미로 생각한다면, 취미 정도의 금액과 취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투자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의 스케일, 사업의 규모만큼 베팅을 하는 거고 사업의 규모만큼 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레버리지도 쓰고 즉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연기를 뭐 예를 들어 취미생활 혹은 뭐 이렇게 뭐 어떤 가수의 외도로 생각하면 딱 그 정도의 뭐 역할이나 그 정도의 기간 동안만 하겠죠. 하지만 연기를 뭐 생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누구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영속성, 그 정도 거리로 하고 그 정도 내공과 그 정도 뭐 페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뭐 투자에 대한 확신. 뭐 그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겠지만 철학과 확신이 생기면 그만큼 훨씬 더 강한 배팅을 할 수 있게 되죠. 드래켄 밀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30년 전 드래켄 밀러가 20, 30대였을 거잖아요. 3, 40대였나? 본인도 셀러리맨이었을 거잖아요. 아직 지금은 회장입니다만 확신이 없었죠. 소로스는 퀀텀 펀드를 만들었죠. 재기 이론도 스스로 만들었죠. 재기 이론, 재기 이론을 바탕으로 철학을 바탕으로 베팅을 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크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었던 거죠. 사업으로 한 거고 조지 소로스는 드러켄 밀러는 그때는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확신, 그 정도의 베팅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번째, 켈리 공식 이야기했던 앞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를 모르면 도박이 앞에 이야기했던 돈을 버는 구조,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인 구조와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구조가 있어요. 어떤 것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양의 기대 수익률은 양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고 음의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횟수가 많아지면 음의 수익률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투자가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 끊임없이 할 건데 양의 수익률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양의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두려움의 크기랑 지금 위험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큰 것 같아서 베팅을 못하지만 100만 원을 테마주에 넣는 위험과 두려움과 이건 사실은 크기는 다르지만 위험에 저거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둘 다 100만 원이니까 혹은 둘 다 200만 원이니까 대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어프로치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게 양의 게임을 하느냐 음의 게임을 하게 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절 먼저 정리합니다. R 리스크 리워드 정리합니다. 켈리 포지션 나옵니다. 최저가 베팅 양의 값일 때만 베팅합니다. 기대 수익률 플러스로 계산됩니다. 도박이 아니라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도박을 취미로 하면 주식을 취미로 하면 취미만큼은 벌면 돼요. 하지만 크게 벌고 싶으면 사업적 마인드로 접근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용하면 결과가 안 아픈데 아니면 동일한 구조로 보면 100만 원 이왕 일일 거면 100만 원 잃어도 상관없는 거라면 양의 값인 경우 양의 기대 수익률에 베팅을 해라. 사이즈를 키워서 조지 소로스처럼 사이즈를 키워서 100%를 때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200%, 300%, 500%까지 500%가 뭡니까? 가용 가능한 모든 레버리지 다 땡겨서 기대 수익률이 양이라면 베팅을 하는 거죠. 대신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베팅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주도주 이력이 무서운 이유, 위에 이야기했던 이런 구조, 그죠? 그리고 순서, 그리고 개념,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은 테마주 100만 원씩은 덜컥덜컥 사지만 주도주의 이력은 쉽게 베팅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음의 수익률로 귀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음, 선배님들의 미팅 후에 느꼈던 뭐 소회들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